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8강으로서 엘립스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유형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있고요. 자, 이런 직육면체가 하나 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색깔이 조금 안 보이네, 그쵸? 자, 그리고 거기에 원통이 하나 뚫려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직육면체 수직 방향으로 원통이 하나 뚫렸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랬을 경우에 평면도를 한번 볼까요? 자,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은 네모의 원, 단순하죠. 앞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이러한 형상, 네모의 뭐 두 선, 이렇게 네모의 이렇게 선으로만 보이죠. 우측면도에서 봐도 마찬가지. 우측면도에서 봐도 그냥 단순하게 네모의 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직육면체에 단순하게 직각 방향으로 원이 뚫렸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쉬워져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위에 면이 뭐 대략 한 15도 정도 기울어졌다. 이렇게. 자, 15도 정도 기울어진 면에 원통이 직각방으로 뚫렸다. 자, 위에서 보게 되면요, 변함이 없습니다. 네모의 원. 네. 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게 되면은요, 변화가 생겨요.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선으로 보였던 놈이 타원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타원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왜 타원이냐 봤더니 경사면에 원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경사면이죠. 이 경사면에 원이 뚫리다 보니까 그 형상 자체가 기울어져 보이는 거죠. 자, 원이 이게 기울어져 보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원이 기울어져 보이는 거죠. 바닥 쪽에 있는 원은요, 아직도 수평면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으로 보이는데, 이 위에 있는 이 원이 경사면에 있다 보니까 기울어진 원, 즉 타원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옆에 컵이라든가 아니면 종이컵을 가지고 똑바로 쳐다봤을 때는 원이지만 살짝이라도 비스듬하게 보게 되면은 그 입구, 종이컵 또는 컵의 동그란 입구 모양이 기울어져 있는 원인 타원으로 보일 겁니다. 약간의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이죠. 사실적으로는 원입니다. 하지만 기울어져서 보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타원으로 보이는 거죠. 그 형상이 진짜 타원이라서 타원이 아닙니다. 원입니다. 원인데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타원으로 보여지므로 그리는 것도 타원으로 보여지게 그려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요, 경사예요. 자, 가상으로요, 제가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경사면이 아마 이렇게 경사를 유지한 상태에서 면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면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경사면에 이러한 원이 그 경사면에 뚫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반이 잘려 있는 형상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이러한 형상이라는 거죠.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까요? 보자. 됐고, 요거를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놈이 완전체 형상을 보여드리면 이런 거는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경사면상에 원이 있기 때문에 보일 때는 타원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타원, 이런 식으로 타원으로 보이는 거죠. 타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이 시간 이후에서부터는 계속 타원형을 이제 그려 나갈 거예요. 근데 공식을 사용할 거거든요. 근데 그 공식을 그냥 따라서 해도 좋아요. 그래도 뭐 시험에 당락에는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그 공식만 잘 지켜주면은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는 게 맞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러한 타원이 있는데, 이러한 타원은 실제로 타원이 아니라 원이라는 거죠. 원이 기울어져서 보이기 때문에 타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하나 찾아봅시다. 이 원은요,
경사면상의 사분점 모든 게 경사면상에 다 있어요. 자, 사분점 4개가요. 경사면에 있다. 그럼 중심은요? 당연히 그 경사면에 중심이 있겠죠. 그렇죠? 경사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측에도 보게 되면은요. 우측면도 보면 이제 이러한 형상인데, 자, 모든 게 경사면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길다란 경사가 있는데 사분점은 이 경사선상에 모든 게 사분점이 있습니다. 중심 또한 여기에 경사선상에 중심이 있는 거고요. 기울어져서 봤을 때 이 경사선상에 모든 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분점도 그렇고 중심선도 그렇고. 네. 그 증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지금부터 계속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공식을 이용해서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좌측에 있는 도면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은 치수가 많이 주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가 주어진 부분을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정면도 REC 엔터. 자, 시작점 클릭. 잠시만요. 모델로 두고 그리겠습니다. REC 엔터, 시작점 클릭, 골뱅이 150,85. 정면도죠. X 엔터, 물체 선택 엔터, 라인 엔터, 가장 왼쪽에서 위로 올리고요. 오른쪽으로 적당히 꺾어서 아래로 충분히 내려오세요. 클릭. 다시 한번 아래쪽 끝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선을 그려주시고요. TR 엔터 2번. 자, L 엔터. 자, 여기 꺾인 지점에서 45도의 선을 그립니다. 자, 가장 오른쪽에서 위로, 자, 마찬가지 같은 점에서 오른쪽으로, 자, TR 엔터 2번. 자, 평면도 보니까요, 이거 지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측면도에 전체적인 너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면도에서 전체적인 높이를 찾으면 되는데 전체적인 높이가 없어요. 여기 있는 110은요, 전체 높이가 아니라 가장 아래쪽이 여기라고 보면 아래쪽에서 두 번째.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가장 아래쪽이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110이 주어졌으니까 옵셋으로 110mm를 잡아 놓을게요. 자, 라인 엔터로 요 점에서 내리면은 이렇게 트리머를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자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110mm는요 여기까지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도 따지고 보면은 밑에서부터는 두 번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측에서 두 번째인 여기까지 그려놨다라고 가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조금 디테일하지 못했는데 여기까지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네모를 여기 이렇게 그렇죠? 여기를 아직 못 그린 거예요. 여기 아래를. 이걸 찾아야 돼 좀 이따가. 그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그려보면은 여기 25.5와 34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은요 포인트로 있어요. 25.5 포인트, 34 포인트. 여기서 이제 선이 이렇게 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사선, 이 두 개의 경사선을 그리기 위한 포인트라는 거죠.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옵셋으로요 25.5mm를 위로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33mm를 한 번 더 올려요. 25.5mm. 어이구, 명령어가 안 들어가네. 한글이구나. 네, 옵셋 25.5mm가 올라가고요. 거기서 33mm를 한 번 더 올립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라인으로요. 25.5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마킹. 라인으로 임의로 선을 그리는 거야. 여기도 라인으로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클릭, 마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 두 개는 지우는 거죠. 이렇게. 일단 25.5와 34는 이제 포인트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킹만 해놓고 넘어가자는 거죠. 자, 이제 평면도가 조금 주어진 게 많아요. 제가 옵셋으로요. 55mm. 이렇게 55mm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30mm가 주어졌습니다. 30mm. 30mm가 주어진 지점에서요 각도가 들어가요. 아로 엔터. 자, 회전을 해야 됩니다. 아로. 지금 보면 얘는 이제 여기 이렇게 수직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경사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수직선에 대해서 44도다라고 주어졌거든요. 따라서 여기 있는 수직선을 가지고 로테이트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
갑니다. arrow 엔터. 여기 있는 수직선을 선택하고 엔터. 고정점은 30mm 지점인 요점이 되겠죠. 클릭. C 엔터.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방향이죠. 44 엔터.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 30짜리 요놈은 지워도 되고요. TR 엔터 두 번으로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죠. 자, EX 엔터 두 번 해서 여기 연장을 시키고요. 트림으로 잘라낼 건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수직선 요 수직선에 대해서 이쪽으로 100도가 돌아라 라 됐습니다. 100도 그쵸? 네. 갑니다. arrow 엔터. 여기는 수직선을 선택하고 엔터. 고정점은 요점이죠. 자, C 엔터. 그리고 100도죠. 네, 100 엔터.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지워도 되고요. 이렇게. 이건 딜렛을 지우고요. EX 엔터 두 번으로 선을 연장만 시키게 되면은 TR 엔터 두 번 자르게 되면은요. 어때요? 아까 전에는 제가 이렇게만 그렸는데 자, 로테이트 두 번 하니까 서로 만나서 여기 포인트가 자동 생성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라인 엔터로요. 요점이 이제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갔는데 45도 선은 안 만나니까 EX 엔터 두 번으로 만나게 해주고요. 자, 그 만나는 점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EX 엔터 두 번으로 다시 한번 끝까지 연결을 하고요. 트림으로 잘라주시면은 이렇게까지 선 정리가 되면서 전체적인 형상을 이제 찾아낸 거예요. 즉 여기 있는 로테이트 두 번 이거를 해야만 요 밑에 요 하단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이 옆으로 가서 내려서 가장 왼쪽 점을 찾을 수 있겠더라. 네, 요 부분에서 조금 헷갈렸어요. 네, 여기를 조금 헤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고민을 해보면은 전혀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 느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C 엔터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중심을 클릭하고요. 44 엔터. TR 엔터 두 번. 필요 없는 건 잘라주시고요. 여기하고 여기도 필요가 없네요. 자, 여기는요 중심선 있죠. 라인 엔터로 여기 끝점에서 중심까지 그리고 밑에까지 바로 연결을 하시고요. 자, 앞서 설명했지만 중심선은 딱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LEN 엔터, DE 엔터, 3mm 엔터. 그래서 얘는 위쪽으로 다시 한번 LEN, DE, 3mm 위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해서 넘기고요. 종료. 다시 한번 LEN 엔터, DE 엔터, 마이너스 1 해서 이쪽은 오히려 반대로 살짝 떨어지게 해줘야 됩니다. 네, 마이너스 1 정도 했습니다. 살짝 떨어지게. 네, 여기 보시면 살짝 떨어지게. 이렇게 해서 중심선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좀 얘는 단순한, 그러니까 선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좀 단순한 방법을 쓸게요. 라인 엔터로요. 자, 가장 위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요점입니다. 요놈에 가서 모델로 바꿔놓고 할게요. 자, 위에서 두 번째가 이렇게 옆으로 가고요. 세 번째는 원의 4분점. 네, 원의 4분점이 세 번째가 돼서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단순하게 선을 땁니다. 트림으로 선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단순하죠.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얘가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옆으로 가고 세 번째도 옆으로 가서 이제 얘네가 되는 거죠. 얘는 얘가 되는 거고 얘는 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얘는 단순해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디냐면 이제 이 55포인트 이거거든요. 이놈은 이제 옆으로 가게 되면은 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는 포인트로 존재해요. 포인트. 이렇게. 자, 이렇게. 포인트로 존재합니다. 포인트. 자,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즘 되는 경사선이 시작되는 지점. 요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쵸? 네, 선이 없죠, 지금. 선이 아니라 이제 포인트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여기 밑에서 35, 그리고 15가 주어졌죠. 제가 옵셋으로 35mm가 올라가고 거기서 15mm가 한 번 더 올라가서 자, 라인으로 요점에서 대각선 다시 한번 라인으로 요점에서 대각선 그리고 얘하고 얘는 딜렛으로 지우면 되죠. 얘도 필요가 없어졌죠. TR 엔터 두 번으로 이렇게 선을 지웁니다. 이렇게 선을 지우고요.
여기까지는 뭐 기존에 했던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희 7강까지 들었던 분들은 아마 여기까지는 무난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이 문제예요. 여기 굉장히 많이 헤맸어요, 사람들이.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꼈는데 왼쪽을 요 부위를 되게 어렵게 해결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해결했어요. 왜 그런가 볼게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지금 이 25.5mm 포인트 그리고 34포인트가 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라인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려놓고 보니까 너무 아닌 거야. 내가 몇 번 강조했죠. 눈대중이란 게 있어야 된다고. 그려놓고 봤는데 전혀 안 맞아요. 형상이 얘는 되게 이쪽 보면 좀 오므라들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넓어 보이지?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눈대중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걸 떠나서 정확한 근거를 찾아볼게요. 자, 제가 왜 틀렸는지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요, 25.5라는 것과 34라는 것은 분명히 가장 오른쪽 여기 선상에 걸려있는 포인트예요. 여기 선상. 여기에 있는 포인트들이야. 그럼 이 포인트들은 위로 올라가게 되면 A랑 만나는 포인트거든요. 이 점, 이 점. 맞나요? 같은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얘랑 같은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25.5와 34는 이 선상에 있는 건데 이 선상이라 하면은 위로 올라갔을 때 A랑 만나야 되고 옆으로 가게 되면은 얘랑 만나야 된다는 거다. 끝에가 아니네. 이게 아니었네. 이거였네. 즉 25.5와 34포인트는 옆으로 연결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는 이 두 번째 이 선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라인으로 연결을 했어야 되더라. 이게 함정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다 보면 단순하게 그냥 제일 처음에 만나는 거랑 연결하는 게 맞겠지? 네, 아니죠.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죠. 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끝에 있는 이건 어떻게 그릴 거냐? 경사선이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바로 연장하기입니다. EX 엔터 두 번 해서 이 경사선 연장, 이 경사선 연장에서 치수가 안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계속 이 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니까 못 찾는 거죠. 거기서 시간을 다 뺏기는 거고. 경사선은요, 꼭 끝에서 끝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끝에서 중간을 찾은 다음에 EX로 연장해도 그 경사는 유지가 돼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고정관념을 깨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중요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TR 엔터 두 번으로 선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죠. 또 필요가 없으면 지우고요. MA 엔터 모델선 바꿔주시고요. 자, 요거는 수문선이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이제 얼추 평면도하고 우측면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방법대로 선을 따 보겠습니다. 자, 라인으로요. 자, 여기 포인트 내려옵니다. 여기는 뭐 단순하게 이렇게 포인트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딱 봐도 그냥 이게 요 역할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요거는 뭐 쉬우니까 요 포인트 하나 찾아낸 거고요. 요 포인트 좀 찾아냈습니다. 자, 이게 연결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도 그럼 대각선으로 연결되는 건 당연히 요거겠죠. 연결되는 거. 요 포인트. 요게 내려오면은 요거더라.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 점이 내려오면은 요 선상에 어딘가는 맞는데 옆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자, 라인으로 옆으로 갔을 때 내려와서 만나는 점 어딘가 요 정도 만나죠? 그대로 옆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서도 만나지만 그 아래 여기서도 만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라인으로 여기서 대각선 여기서 대각선 이렇게 방법이 지금 똑같습니다. 한 바퀴 돌렸을 때 만나라. 밑으로도 선을 내려보고 밑으로만 선을 내리면 정확한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에 옆으로 가서 내려왔을 때 만나는 점에서 옆으로 가서 얘랑 만나는 점 그게 밑에도 있기 때문에 밑으로까지 내려왔을 때 이렇게
밑에 점도 찾을 수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했는데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된 방법을 쓸 겁니다. 확신을 갖고 쓸 수 있습니다. 자, tr 엔터 2번. 자,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자, 이게 지금 이 포인트가 이제 여기였어요. 그쵸? 좀만 더 정확하게 해볼까? 여기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 연결이 됐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 연결된 게 여기서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돼 있다. 그쵸? 근데 얘가 이제 반대로도 지금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도 연결돼 있어요. 오른쪽으로도.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이 연결된 건 당연히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포인트를 사용해야겠죠. 그쵸? 얘랑 연결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요놈을 내려오고 옆으로 가서 만나는 점에서 옆으로 가서 만나는 점 찾아라. 밑에도 있고 이렇게. 그쵸?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갑니다. 자, 라인으로 요 점이 내려옵니다. 이게 옆으로 가서 내려왔을 때 만나는 점. 밑에서는 여기서 만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라인으로 대각선 연결만 하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인으로 요 점에서 대각선 여기랑 여기만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찾아놨으니까 우리가 25.5랑 34를 찾아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죠. 어때요? 쉽죠? 반복적으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MA 엔터 색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엘립스예요. 여기서 엘립스가 어디에 있냐면은 요게 엘립스입니다. 요게 엘립스. 이게 왜 엘립스인가? 그쵸? 이게 엘립스입니다. 이 원에 의해서 나오는 엘립스입니다. 제가 이제 그 근거를 이제 3D 형상으로 조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엘립스 처음이니까 제가 조금 이해를 돕고자 3D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형상인데요. 좀 제가 4번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긴 형상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형상인데 위에서 한번 볼까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어때요? 똑같죠? 요거 평면도죠.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보이는 것만 보고 이제 여기에서 이 점선, 숨은 선은 이제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실선만 봤을 때 똑같이 보이죠. 그럼 뒤에 숨어 있나 안 숨어 있나 볼까요? 보세요. 숨어 있죠. 지금 요 선들이 다 숨은 선이죠. 요거 요 선하고 이렇게 요 선하고 요렇게 요거까지. 요게 엘립스입니다. 숨은 선 있죠. 이렇게 모델에서만 봤을 땐 요거고 숨은 선은 여기까지. 그렇죠? 자, 우측면도 볼까요? 우측면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우측면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숨은 선이 지금 안 보이는데 숨은 선 좀 볼까요? 있나? 있네요. 두 줄이 아니라 한 줄입니다. 이거 한 줄인데 이제 3D 형상이 이제 구성선이 있기 때문에 두 줄처럼 보지만 한 줄입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 보면은요, 반대로 내가 이게 원래 정면인데, 그 이제 뒤에서 이거 앞에서 본 거지만 뒤에서 본 거는 이제 이렇게 반대로 보이겠죠?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엘립스라는 거예요. 왜 엘립스인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봐보세요. 요거죠, 경사. 여기에 이렇게 경사가 이게 좀 경사거든요. 근데 크게 그려놔 볼게요. 이렇게 경사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경사에서 원이 거기 그 경사면에 원이 원래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위에서 아래로 뻥 뚫리면서, 그렇죠? 경사면에 원을 새겨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경사면인데, 이게 지금 경사면인데, 이 경사면이죠, 이 경사면. 이 경사면에 수직 방향으로 원이 뻥 뚫리면서 그 경사면에 원이 새겨진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사면상에 새겨진 원이다. 그게 이제 하나의 엘립스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만큼, 원래는 이 큰 원인데, 그 원 중에서 이만큼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위의 경사고, 이제 아래 경사. 아래 경사는 여기인데, 이 아래 경사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우측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위의 경사에, 위쪽 경사에, 요렇게 원이 하나 뚫린 거고, 그쵸?
아래쪽 경사에 또 하나의 원이 뚫린 거죠. 예. 수직 방향으로 원통이 뚫리다 보니까 위의 경사에 하나가 새겨지고 아래 경사에 하나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엘립스가 몇 개다? 두 개라는 거예요. 즉 지금 보시면은 엘립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타원인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타원이 하나인 게 아니라 위로는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밑으로는 별도로 하나가 더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트림으로 잘라서 요만큼 남기고 요만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수직선 하나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엘립스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위의 경사에서 원이 하나 새겨지면서 그 경사면에 원이 있기 때문에 엘립스가 하나 나온 거고, 아래쪽으로 뻥 뚫리면서 이 아래쪽 경사에 또 하나의 원이 새겨지면서 경사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경사면에 원이 나오는 거죠. 기울어진 원 두 개, 하나, 두 개의 엘립스가 있더라. 여기에 의해서 나오는 게 위의 경사에서 나오는 엘립스, 이게 되겠고요. 밑에 쪽 경사에서 나오는 게 바로 아래쪽 엘립스 된다는 거죠.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측 면적 보면은 여기 있는 게 요게 하나의 엘립스가 들어가고 여기에 또 하나의 엘립스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돌아가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이해가 만약 안 됐어? 그럼 외워야 됩니다. 어떤 거를? 공식을 외워서 그려내셔야 돼요. 왜? 형상 파악은 지금 저는 3D를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형상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릴 수는 있지만,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모든 걸 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문제 난이도 올라가기 때문에 형상도 복잡하고. 그렇다면은 공식을 이용해서 일단 그리긴 하자는 거죠. 그렇죠? 네, 공식을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공식 설명드릴게요. 우선은요, 어떠한 원 때문에 엘립스가 나오는지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다행히도 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원. 그래서 원래 큰 원을 하나 그려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트림으로 잘라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 위에다가 덧 그리세요. 원래 큰 원을. 그리고 그 큰 원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부터 선을 따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선을 땁니다. 자, 원의 중심, 세로 방향으로, 잠시만요. 자, 세로 방향으로 내려갔고요. 이게 흰색 선이 가려서 안 보이는 분들은 RE 엔터 하면 돼요. RE 엔터 하시면은 화면이 재생성됩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좀 문제가 있긴 있다. RE 엔터 해도 잘 안 보이네. 일단은 뭐 기억을 좀 하시면 좋으니까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L 엔터로요. 가로 방향으로 갑니다. 자, 가로 방향에서 내려왔을 때 어디랑 만나야 된다? 경사랑 만나는 점을 찾아라. 경사랑 만나는 점에서 옆으로 가야 된다. 왜 경사랑 만나는 점이냐? 아까 내가 설명드렸죠? 경사면에 원이 있기 때문에. 그 경사면에 원의 중심도 있고 원의 사분점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경사나 만나는 점에서 가야만 그 엘립스의 중심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경사의 중심이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중심과 여기 있는 중심이 만나서 여기 엘립스의 중심을 찾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번 똑같아요. 중심을 찾을 때는 항상 이렇게 뭐 세로 방향 그대로, 가로 방향은 만약에 내려갔을 때 경사랑 만나는 점에서 선을 따가라. 물론 이제 경사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정면도 올 수도 있고 평면도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똑같아요. 무조건 경사랑 만나는 점에서 따갖고 내려오면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색깔 바꿔서 보겠습니다. 원에는 사분점이 4개겠습니다.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 근데 대칭이야. 서쪽과 동쪽 대칭이죠. 그리고 북쪽과 남쪽이 또 대칭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따면 돼요. 자, 서쪽과 동쪽 중에서 하나만 따면 되는 거고요. 북쪽과 남쪽 중에서 하나만 따면 돼요. 근데 이왕이면은 뭘 따도 상관은 없는데 제품하고 가까운 쪽을 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서쪽과 동쪽 중에서 서쪽을 따는 게 좋다는 거죠. 제품이랑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예전부터 말하기를 원한테는 사분점 포인트를 딸 때는 접선 방향으로 선을 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접선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 방향이야. 봐보세요. 접선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은 자, 이렇게. 그러니까 서쪽과 동쪽 같은 경우는 세로 방향이 되는 거죠. 서쪽과 동쪽은. 이게 접선 방향이죠.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은 가로 방향. 이 방향이 접선 방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을 선을 딸 때 이게 아랫방향으로 내리면 원을 가로질러 가잖아요. 이건 안 돼요. 원의 접선 방향이라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동쪽 같은 경우도
접선 방향이면 세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가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오늘 가로질러 가는 방향이야. 이건 안 됩니다. 반드시 접선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서쪽과 동쪽 중에서 가까운 쪽은 서쪽이니까 제품이랑 가까운 쪽이 서쪽에서 접선 방향 어디야? 이 방향이죠. 어디까지? 중심선과 만나는 점까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라고 보면은 중심에서 왼쪽 끝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원이 이제 여기를 지나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심도 여기고. 근데 하나가 없어요. 여기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랑 이쪽을 지나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쵸? 요걸 이제 찾아야 돼요. 보세요. 갑니다. 서쪽과 동쪽 중에 서쪽은 찾았고 동쪽은 생략해도 되고, 자, 북쪽과 남쪽 중에서 어디다 갈까요? 하나만 따면 되는데 북쪽과 남쪽 중에서 남쪽이 낫겠죠. 왜? 제품이랑 가까이 있으니까. 자, 남쪽에서 어디로? 접선 방향. 이 방향이죠. 45도랑 교차하는 점에서 내려서 경사랑 만나는 점에서 옆으로 가라. 계속 강조하지만 경사랑 만나는 점인 이유는 경사에 원이 있기 때문에 사분점도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되고 중심도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경사랑 만나는 점에서 가라. EL 엔터. 여기서 이제 명령어 나오죠. EL 엘립스 기억나시나요? 좀 써드릴까? 명령어가요. EL 엔터. EL 엔터. 그 다음에 중심 클릭. 센터 클릭. 그 다음에 죄송해요. 센터 클릭하기 전에 C 엔터 먼저 하고 EL 엔터 C 엔터예요. 그 다음에 센터를 찍어주세요. 센터 찍고 그리고 가로 방향. 가로 방향이면 뭐 컬럼이라 할까요? 가로 방향 한 점과 세로 방향 로우. 근데 이게 한글이 안 쳐져갖고 한글이 안 쳐져서 이게 영어로 쓰는데 자, 이거 이제 한글로 그냥 써볼까 내가? 잠시만요. EL 엔터, C 엔터, 그리고 중심 클릭을 하고 가로 한쪽, 가로 끝 클릭, 세로 끝 클릭을 하면 되겠더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EL 엔터, 그리고 C 엔터. 중심은 여기 점이죠, 그죠? 중심으로부터 보세요. 중심으로부터 가로 끝이라 하면 여기 이제 빨간색과 만나는 점, 요 점이 끝점이고,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세로의 끝이라면 여기 빨간색 요거, 요 점이죠. 자, 중심, 가로의 끝, 세로의 끝이 되는 거죠. 근데 찍을 때 조심할 게 반드시 중심으로부터 가로가 되는 거고요. 중심으로부터 세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가로는 여기 찍는데 세로는 뭐 여기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중심으로부터 세로예요. 그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요, 제가 이제 밑에 쪽 경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는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위에는 이렇게 해결이 됐으니까 내비두고, 밑에 쪽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위에 경사는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밑에 쪽 경사도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번에는 밑에 쪽 경사랑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중심부터 따가겠습니다. 자, 라인 엔터. 세로 방향으로는 그냥 내려오면 되고요. 세로 방향으로는 그냥 내려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F8을 못 눌러갖고 자꾸 일시정제 돼서. 자, 세로 방향 그냥 세로로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은 옆으로 가서 내려오는데 경사랑 만나야 돼. 위의 경사가 아니라 아래쪽 경사랑 만나는 점에서 가라. 그쵸? 네. 경사랑 만나는 점. 다음 이제 서쪽 4분점 가볼까요? 서쪽과 동쪽 중에서는 서쪽이 제품이랑 가까이 있으니까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중심선과 만나는 점. 중심선과 만나는 점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중심인데 중심에서부터의 가로의 끝점이니까 요 점이 되겠죠. 요 점. 그쵸? 빨간색이랑 만나는 점. 다음 북쪽과 남쪽 중에서 남쪽을 마찬가지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경사랑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위에가 아니라 아래쪽 경사에서 만나는 점에서 옆으로 중심선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라고 보면은 중심에서 가로의 끝은 여기고 중심에서 세로의 끝은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갑니다. EL 엔터, C 엔터. 중심은 여기가 되고요. 클릭. 중심에서 가로의 끝, 요 점이죠. 그리고 중심에서 세로의 끝은 요 점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필요 없는 선들은 다 지워도 됩니다. 원도 이제 지워놓고요. TR 엔터 2번으로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이거는 틸렛. 자, 이쪽 원의 4분점 포인트가 내려와서 수직선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자, 트림으로 선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야 돼요. 세부적으로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립스는 하나, 두 개가 되겠더라.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문제 보면 이제 가장 가운데 쪽에 숨은 선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여기 있는 15짜리죠. 35mm 포인트와 15mm 포인트가 가게 되면은 가장 가운데서 숨은 선으로 있어야 되더라. 이렇게 위치만 봐도 알 수 있겠죠. MA 엔터, 숨은 선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어때? 엘립스 오늘 처음 시간인데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엘립스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공식을 계속 사용할 거거든요. 공식 엘립스가 이제 2문제, 3문제, 4문제, 10문제 풀면 풀수록 쉬워져요. 왜? 매번 공식을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이해가 좀 안 됐습니까? 그러면은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계속 공식을 파악을 해서 만드는 방법을 터득한다고 하면은 공식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엘립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